하고 오셨어요? 네. 자, 우리 그럼 이제 계속 이제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어음수표의 경제적 분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앞전에 우리 쉬는 시간 전까지는 우리 경제적 기능을 받고 이제 경제적 분류를 좀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어음, 뭐 진성어음 이런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거래를 원인으로 해서 발행되는 어음입니다. 기억하시고, 융통어음 또는 호의어음, 비너음, 차어음 이런 말 씁니다. 비너음, 차어음 이런 것들은 차어음, 상거래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다. 일단 개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5번 어음수표의 경제적 분류에 대해서 상업어음, 진성어음, 진정어음 또는 실어음. 진성은 가수죠. 네. 진정어음, 실제어음이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쳐볼까요? 상거래가 원인이 된다. 상거래가 원인이 돼서 발행되는 어음이고, 이것은 융통어음에 대비한 개념이다. 그래서 또 이야기는 앞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융통어음, 호의어음인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여러분, 상거래가 없이 오직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한다. 밑에 쳐볼까요? 상거래가 없어요. 이게 상업어음처럼 상거래가 없이 오직 자금, 자금 융통을 하기 위해서 아무런 원인 없이 그냥 발행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자금의 융통을 목적으로 유치쳤죠? 발행하는 어음으로써 친구, 친척 등 어떤 사람에게 신용을 주기 위해서 호의를 베푼다. 그래서 우리 호의란 말이 많이 쓰죠. 호의. 그러니까 호의를 많이 베푼 사람들이 좀 선량하고 좀 좋죠. 좀 남에게 여러분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있으면 나눠 쓰고, 없으면 좀, 뭐 자존심 구해서 좀 부탁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야지 우리가 또 재밌는 또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뭐 내 건 내가 쓰고, 네 건 네가 쓰라. 그게 원칙이죠. 있지만, 우리가 또 사회라는 이런, 이 중거 집단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경우에 어떻게 해요? 또 상호, 소통하면서 공유할 필요도 약간 있다. 완전히 공유하면 안 되겠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친구, 친척 등이 어떤 사람에게 신용을 주기 위해서 호의로 발행된 경우, 특히 호의어음이라 하고 있는데요. 또 이 어음을 우리가 껍데기 어음이다. 상거래가 없기 때문에 비었다. 그래서 빈어음 또는 대어음, 차어음이라고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쌍방이 서로 대가적 교환으로 어음 융통을 발행해서 교반하는 경우에 이를 기승어음, 교환어음이라 한다. 이것이 어음이 남용되는 경우의 대표성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호의어음 자 보겠습니다. 여기 좀 보시면, 자 판서를 보시면 A가 상거래 없이 B에게 어떻게 어음을 발행했어요. 호의어음을. 그럼 보세요. 나중에 이거 만기가 됐는데 얘가 이렇게, 우리 친구 만기가 되었네, 이 지급을 좀 해줄까? 뭐라 그랬어? 이렇게. 헐, 정신이 있니 없니 이렇게 물어보겠죠. 내가 너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이 자식아, 이걸 나한테 돈을 달라 그래? 이렇게 거절해요, 안 해요? 거절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어음에 항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는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어떻게 해요? C에게 배서했다. 난리 납니다. 이럴 때 이분이 어떻게 해요? 이분이 이렇게 누구에게? A에게 지급 제시를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지급 제시를 했을 때 A는 뭐라고 하냐? 저는 이분과 호의에 의해서 발행됐기 때문에 저는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한다. 이럴 때는 제3자에게 거절을 못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해됐습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A, B 사이는 거절할 수 있으면 이게 C에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절 못한다. 그럼 얘가 또 혹시 또 이게 이렇게 B가 A에게 어음을 호의를 발행했는데 이걸 D에게 배서했다. 얘가 이렇게 지급 제시해도 거절을 못합니다. 누가? 얘가 못하죠. 이렇게 이런 관계에서 서로 타고 논다. 예, 그래서 기승한다 또는 편승어음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기승어음이다. 이런 어음을 편승했기 때문에 편승어음 이런 말을 쓴다. 개념 잡히시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것들이 남용되는 경우가 뭐예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봤듯이 이 효력을 잠깐 보시면요. 당사자 간의 효력이 나옵니다. 당사자 간. 즉 융통어음, 호의어음은 원인 채무 없이 발행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죠? 계속 반복하죠? 일방의 신용을 주기 위해서 발행하는 어음이다. 그래서 만기에 수취인이 어음금을 지급을 청구해 오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죠. 만기에 이게 배서가 안 되고 이 당사자 사이끼리 이건 보지 마시고 만기에 얘가 이렇게 지급을 제시하면 어떻게 당연히 거절하겠죠. 이 정신 나간 친구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너의 호의를 위해서 했는데 네가 이렇게 나한테 돈을 달라 그러냐? 그럼 너도 나한테 빌려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문제 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사자 간에는 이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해 오는 경우에 어음 채무자 누구예요? 이때는 바로 A가 되겠죠.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을 내서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당연히 안 주겠죠. 자, 문제는 뭐냐? 문제는 아까 보았듯이 이렇게 제3자에게 양도됐을 때 이분이 이렇게 지급 제시를 했을 때 이분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원금 지급해야 되겠죠? 이분도 혹시 이분에게 배서 양도해서 이분에게 어음금 지급을 하면 또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림이 지금 막 복잡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복잡한 게 아니라 제 설명을 듣고 따라오면 이해될 거예요. 알았죠? 자, 제3자에 대한 효력을 보시면 융통어음이 수취인의 손을 떠나 일단 제3자에게 배서 양도됐다. 아까 보았듯이 당사자 간의 손을 떠나서 C에게 갔다 또는 D에게 갔다. 이렇게 됐을 때 제3자가 융통어음에 관해서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이 사람이 자식들 융통어음이네 그런 사실을 알든 그런 사정을 몰랐든 문제되지 않는다. 이 사람도 선의이든 악의이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이럴 때 선의이든 악의이든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발행인은 융통어음임을 이유로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지급 제시를 했다. 이렇게 거절을 못한다. 항변할 수 없다. 지급해야 된다. 이 말은 다시 지급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지급 제시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지급 거절을 못한다. 이 말은 지급을 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보시고 다만 주의할 것은 뭐냐? 융통어음 취득자가 융통어음과 교환으로 교부된 담보음이 지급 거절되었던 것을 알았거나 융통어음 발행인은 그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담보조로 됐다. 이때는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원칙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자, 그 다음에 기타의 지금 이제 우리 어음의 이제 분류를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음의 이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상업어음, 그 다음에 융통어음, 경제스킬.
그 다음에 또 무슨 어음이 있냐면 기타 이제 배는 어음이 있다. 배는 어음. 네, 그래서 기타 눈이 뭐 뵈는 게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배는 어음. 그래서 발행인이 어음 채무를 자 밑줄 칩니다. 어음 채무를 부담할 의사가 없이 어음이 융통되는 것을 예상하지 아니하고 자 이제 밑줄 칩니다. 단지 수취인의 대외적 신용률을 높이거나 결산상의 장부를 마치기 위해서 제3자에게 보이기 위해서 발행하는 어음이에요. 그래서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밑줄 칩니다. 예, 단지 신용을 높이거나 그 다음에 제3자에게 보이기 위해서 발행하는 어음. 이건 무슨 어음이다? 그냥 배는 어음이에요. 그럼 얘하고 아까 융통 어음하고 거의 성질이 좀 비슷한 면이 있다. 그렇죠? 예, 보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단명어음이에요. 단명. 예. 자, 어음상의 채무자의 수가 1일인 어음이고 담보 없이 자금을 융통하는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그래서 약속 어음의 경우에는 발행인만 있는 어음이 돼요. 발행인만 있어요. 사람이 한 명이다. 네, 그 다음에 한 어음에선 수취인이 양도하지 않는 어음으로서 발행인이 지급인 또는 인수인을 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인 겸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단명어음 채무자가 1인이다 이 말입니다. 아까 우리 뭐 A가 B에게 발행하고 지급인이 갑이 있었다 이렇게 했잖아 한어. 근데 이게 전부 다 발행인과 동시에 발행인과 동시에 지급인도 된다. 있을 때 이 사람에게 인수하면 이 사람이 인수인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그것들을 우리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개념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제 우리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 논리적으로 좀 중요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공부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게 있다. 부도음이 있어요. 부도음 같은 경우에 뭐냐? 환어음의 지급인 인수인 또는 약소음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하는 어음이다. 우리 부도란 말 많이 들어보죠. 부도음.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발행하고 C, D가 이렇게 배서했는데 이렇게 지급 제시를 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럼 뭐야? 왜 이 사람이 도산당했다. 부도났다. 그럼 지급이 거절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음은 부도어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채권을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얘도 부도났다. 또 얘도 부도났다. 이건 뭐야? 휴지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또 A, B, C, D, E에게 배서할 수 있을까요? 배서할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급 거절된 배서. 이런 걸 우리가 특수배서를 하면서 나중에 배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급이 거절되고 이런 지급이 거절된 어음을 우리가 무슨 어음? 그렇죠? 네. 부도어음이란다. 그 다음에 할인어음. 아까 할인어음은 어음을 매매한다. 이런 말을 아까 공부했죠? 자, 그래서 어음 할인이나 어음 소진이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기까지 이자를 어음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에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권리를 양도하는 거랍니다. 싸게 판다 이 뜻입니다. 미리 만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수인은 대개 은행이나 사채업자가 되겠어. 그래서 이걸 사겠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이윤을 먹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타 크게 상업어음 그 다음 융통어음 기타 배는 어음 단명어음 그 다음 할인어음 이제 담보어음. 담보어음 보시면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어음이에요. 우리 공탁어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통 배서 금지 기재를 하고 수취인에게 교부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수배서 보면 이 어음 수표의 특징은 바로 유통되는 거죠. 그래서 B가 C에게, C가 D, D, E, F, G 쭉쭉 유통되는데 그걸 막습니다. 이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배서 금지를 기재합니다. 나까지만 배서하고 그 다음에 뒤로는 배서하지 마라.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배서, 금지, 배서, 그 다음에 무담보, 배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수치는 교부하는 것을 우리가 담보어음이라 합니다. 그 다음 개념만 기억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연기어음, 개서어음이다. 그래서 어음의 만기가 도래했을 때 당사자가 합의해서 그 지급을 연기하는 겁니다. 개서란 말은 다시 고친다 이 말이죠. 만기가 만약에 내일이다. 그러면 뭐 한 달 뒤에 연장할 수 있다. 그럼 연기어음이 되겠죠. 네. 위탁어음이에요. 그래서 발행인이 타인의 계산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하고 있다. 그럼 위탁 맞는 사람의 타인의 계산. 네. 이런 뭐 자기 계산, 타인 계산. 화한 어음. 어음상의 권리가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언제 말씀드렸어요? 거기 9페이지에 추심수단을 말할 때 화한 어음을 발행하고 이런 말씀 드렸죠. 예, 요걸 화한 이런 말을 씁니다. 어음상의 권리가 선화증권 BL이나 화물상환 등에서 담보되는 어음을 우리가 바로 화한 어음이라 한다. 이런 것들은 운송업이나 해물 갑자기 해물이 먹고 싶네요. 해상 운송 이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는가 봐요, 여러분. 그죠? 갑자기 해상을 얘기해야 되는데 해물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 뭐 이렇게 우리 바이러스 얘기하는데 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단 건강해야 되고요. 면역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편식 같은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분들을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야채 같은 게 참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가공류를 많이 먹었죠. 뭐 여러분 좋아하는 스팸이나 뭐 소시지 뭐 이런 것들, 뭐 어묵볶음, 뭐 이런 걸 너무 라면 완전히 제가 라면을 있잖아요. 아침에 라면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라면 먹고 또 심심해서 생라면 부셔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일체 안 먹는데. 여러분들도 이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채소와 이제 각종 이제 야채를 골고루 섭취하고 단백질도 여러분 섭취하고 이렇게 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이 면역력이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면 뭐 어떤 뭐 초강력 울트라 슈퍼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그냥 자기 몸에 왔다가 가는지도 몰라요. 갑자기 몸이 좀 약간 찌뿌둥하네. 그 자고 일어나가지고 멀쩡합니다. 왔다 갔어요. 건강한 겁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백신 같은 거 맞을 필요 없고. 그럼 이게 왜 이런 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 우리 학습도 똑같은 거예요. 까만 건 글씨예요. 읽을 수는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답답할 노릇이다 이 말입니다.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백신을 맞기보다는 뭐예요? 스스로의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이 말은 뭐냐? 계속 여러분들 어차피 학생이고 공부를 해야 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수업을 듣고 뭐 학점을 따고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 기왕에 여러분들은 다른 과하고 다르기 때문에 법학과이기 때문에 또는 이제 뭐 비법대생도 있겠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좀 세부적인 전문직으로 정해가지고 좀 심도 있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왕에 공부할 거. 그랬을 때 메리트가 있잖아요. 우리 법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법전을 읽어도 이해가 바로 안 되죠. 그렇지만 그런 우리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해서 복습을 하다 보면 이게 구수를 이제 흐트러 놓으면 염주가 흩어져 있을 때 이게 목걸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구수를 깨가지고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목걸이가 되기 위해서는 이 꿰는 과정에 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슬을 하나씩 염주를 연결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가 유기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읽고 서로 공부하고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어디서 배운 내용들이 여기서 다 연결되는 거라는 걸 알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 우리 또 뭐 외국어 공부하듯이 뭐 어떤 말들이 딱 트이는 순간 귀가 열렸다. 우리 또 이 공부에 법학에 대한 눈이 딱 트이는 순간
정말 쾌감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장들을 뭐 판례 같은 경우도 읽어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고, 그 다음에 이 교과서를 읽었을 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재밌는 소설책을 읽었으면 그렇지 이해하면서 읽으면 재밌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런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읽고 나는 체질이 아닌가 봐. 이거 처음부터 읽어서 이걸 처음부터 읽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천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천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되는 걸 여러분 계속 보시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열심을 내고 좀 더 부지런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한 과목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다른 한 과목도 어떻게 해요? 시너지 효과에 의해서 더 재밌게 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과목 어떤 공부를 하든 내가 이렇게 배웠을 때 이걸 내 친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실력이 2배로 상승됩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전문적인 자격증을 준비한다. 라이센스 뭐 변호사 준비를 한다. 법무사 준비를 한다. 아니면 회계사, 세무사를 한다. 뭐 기타 등등 뭐 영어를 공부한다. 뭐 토익 점수가 필요하다.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바로 출제자의 의도에서 공부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출제자면 난 이건 낼 거야. 그런데 보세요. 기출문제 분포도가 왜 중요하면 중요한 부분은 계속 나와요. 왜 80% 이상. 그럼 80%는 따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은 왜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와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다른 부분들이 연결이 안 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나온다. 그렇다고 그 부분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응용력에 의해서 좀 변형돼서 나오겠죠. 근데 기본 핵심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면역력 얘기를 하고 그러냐? 그래요. 우리 신체도요. 골고루 잘 먹어야지만 우리가 면역력을 키워서 어떤 질병에도 이길 수 있듯이 우리가 법학을 공부하면서도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그래서 복습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리갈 마인드를 가지면서 공부를 했을 때 이 유기적인 현상이 여러분 몸에 딱 배겼을 때 너무 재밌고 어떻게 해요? 무릎을 칠 수 있는 그런 날이 온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갈고 닦은 실력을 어떻게 한다? 이제 써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또 고급스러운 전문직에도 응시할 수 있고 로스쿨도 갈 수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았죠? 젊었을 때 뭐 3, 4년 투자하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평생 어떻게 해요? 전문직이 되기 때문에. 자,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우리 또 온라인 수업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우리 또 오프라인 수업에서 또 좋은 얘기가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환어음은 우리 선화증권이나 화물상환증에서 담보되어 있는 환어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그 선화증권, 화물상환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시간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운송업, 상법 총론 시간에 다 배우고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표를 좀 나눠보면요. 수표.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상업어음이다, 융통어음이다, 배는어음이다, 단명이다, 할인이다, 담보어음이다. 그 다음에 연기어음이다. 다시 말해서 개서했다. 우리 나중에 이제 회사법은 명의 개서 이런 말이 나오죠. 고쳤다 이런 말이고 또 이름을 바꿨다 이러면 개명했다 이런 말 쓰죠. 그 다음에 위탁어음이다. 그 다음에 환어음이다. 뭐 이런 종류. 수표는 또 위탁 수표에서 발행인이 타인 계산으로 발행했다. 그러면 위탁 수표다. 선일자 수표다. 실제 발행된 일자보다 후의 일자를 발행 일자로 한 수표입니다. 연수표를 하고 있죠. 그럼 당자 수표, 뭐 당자 예금을 틀어서 제가 체크카드처럼 얘기했죠. 여기에 금액대로 수표를 끊어낸다. 당자 수표다. 자, 은행과 당자 거래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발행하는 수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은행 실무에서
수표라고도 합니다. 이는 은행의 자기압 수표 또는 보증 수표 이런 말을 쓰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 보증 수표, 자기압 수표 말하고 있다. 같은 말이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들이 정리를 하면 바로 뭐가 되냐? 바로 이 유가증권과 어음수표의 일반론을 이제 공부했습니다. 뭘 공부했다고요? 네. 어음수표에 대한 일반론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가증권이라고 하죠. 유가증권이 뭔지, 그 다음에 유가증권의 속성이 뭔지, 어음수표의 특징, 개념, 차이점, 그 다음에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과 어음수표의 경제적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했다. 맞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상당히 우리 앞으로 공부해야 할 내용들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꼼꼼히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음수표에 대해서 앞으로 뭘 공부할 것인가? 발행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어음행위, 그 다음 배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급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각 단계마다 우리가 논점이 되는 걸 공부한다고 제가 저번에 우리 OT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발행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드디어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1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발행이 나오는데 발행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발행.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때 요구되는 어음 또는 수표 행위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 발행, 어음을 만든다, 탄생시킨다 이럴 때 필요한 요건이 두 개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 요건이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걸 뭐라 그러냐? 어음수표의 나중에 독립의 원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잠시만요, 여러분. 그 어음수표의 독립의 원칙에 대해서. 뒤에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행에서는 이제 이 탄생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두 가지 요건 중요합니다. 이걸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유임을 다시 보시면 12페이지 형식적 요건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이러한 요건을 흠결한 우리 백지어음이라고 있습니다. 백지어음. 여러분 백지어음 중요하죠. 이런 요건들을 갖추어지만 어음이 탄생하는데 이 요건의 흠결이 있는 어음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백지어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백지어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또한 어음의 실질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 여기에 실질적 요건 그 다음에 교부 이론이 나옵니다. 교부 이론 그 다음 어음의 대리와 위조와 변조 그 다음에 무인성과 관련된 원인관계, 작용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하게 된다. 그래서 발행 쉽게 말하면 탄생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뭐가 있냐? 형식적 요건이 필요하다. 얘를 우리는 기재사항이라 합니다. 법정 기재사항이라 그래. 형식적 요건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게 뒤에서 우리 봤듯이 72페이지에서 금액을 적고 지급 한엄일 땐 지급지, 지급인, 발행일, 발행일자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적은 것 우리가 기재사항. 우리 환어음에는 8가지를 적어요. 약속어음에는 몇 가지 적을까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대답을 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혹시 지금 이게 온라인 수업이라고 지금 대답했는데 제가 못 듣고 있는 건가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렇게 된 게. 환어음에만 있지만 약속어음에는 없는 게 있었잖아요.
지, 급, 인, 지급인. 그럼 7개를 적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실질적 요건이 있습니다. 실질적 요건. 능력자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능력자. 미성년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능력자가 해야 된다. 이해됐습니까? 네, 능력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특히 이 기재상, 형식적 기재상의 요건이 없는데도 어음이 퍼펙트한 어음이 있다. 이게 바로 백지 어음이 되겠습니다. 이 발행이 뭐예요, 여러분? 어음행위죠. 어음행위. 이해됐습니까? 예. 이 어음행위, 대리행위. 대리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리권이 있으면 할 수 있을 것인가? 대리. 그렇죠. 발행을 위조할 수 있을 것인가? 위조. 그럼 발행할 때 왜 발행했을까? 이 원인 관계에 대해서, 자금 관계, 대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발행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된다. 그걸 우리가 설명하는 게 바로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때 요구되는 어음 수표행위의 형식적 요건들. 이 말은 뭐예요? 적어보세요. 법정 기재사항이다. 환어음은 몇 개? 8가지 적어야 되고 반드시. 그 다음 약속어음에는 몇 가지 적는다? 그렇습니다. 7가지. 그 다음에 여기 형식적 요건에 문제가 있을 때 백지어음을 공부하고 교부 이론도 공부한다. 이 발행은 어음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한다? 대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위조, 그 다음에 원인관계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우리 발행에 대해서 공부할 키포인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수표 행위와 어음 행위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저번에 선행 학습을 했습니다. 그죠? 이 어음 행위와 수표 행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다 잊어먹었어요, 벌써? 자, 어음 행위, 수표 행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음행위, 수표행위는 의사 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의 법률 행위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음행위라든 수표행위라든 반드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완전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어음일 때는 우리 밑에 그림 있죠? A 발행인이 B에게 발행하고 C가 C에게 배수하고 D에게 배수하고 지급인 갑이 있고 보증인 I가 있다. 컬러풀하게요. 발행인 수취인 배서인 피배서인 배서인 최종 소지 이런 경우에 발행을 했다. 이런 배설을 했다. 이렇게 보증을 섰다. 이렇게 인수 제시를 하고 나중에 지급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발행, 배서, 인수, 보증 이런 것들 또 참가 인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음행위를 합니다. A가 B에게 어음을 발행할 때 똑바로 된 의사표시를 해야지 막 침 흘리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배서도 그렇고 보증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요한 뭐라고요? 어음행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그 환어음에 대해서 발행인 A, 수취인 B, C, D 이렇게 지급인 인수했을 때 그 다음에 보증인 I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과 A 사이는 자금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A와 B 사이 발행인데 이거 원인 관계인데 우리가 무슨 관계를 하냐? 대가 관계입니다. 그래서 원인 관계가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동그라미 칩니다. 발행, 배서, 보증, 인수까지. 이게 바로 어음행위. 하나 더 해서 참가 인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음행위 종류는 5가지가 있다. 그런데 지급, 7번에 지급이 있습니다. 지급 동그라미 칩니다. 지급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당연히 채권에 만족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은 우리 법률행위, 즉 법률행위, 즉 어음행위가 아니다. 그럼 얘는 뭐냐? 지급은 바로 사실관계인 변제와 같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변제. 자, 그래서 우리 밑에 보시면 B 또는 그 중간에 글씨를 보세요. B 또는 C, D도 가능. 갑에게 어음금의 지급 조건에 따라서 현금을 지급할 것인지 묻게 됩니다. 인시, 이거 우리가 인수 제시예요. 갑이 한 어음을 인수하면 어음 소지인은 어음의 지급 조건에 따라서 갑에게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갑이 인수를 거부하게 되면 소지인은 배서인에게 어음 지급을 어음을 소구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 D가 이렇게 C는 B에게. B는 누구에게 할 수 있어요? 화살표 해볼까요? B는 A와 I에게 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는 못합니다. 왜? 갑은 누구이기 때문에 인수하는 순간 채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인이 됐을 때 갑에다 적어보세요. 채무자가 된다. 이거 여러분 다 했습니다. 복습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약속어 A가 B, B가 C, C가 D, I 보증 이렇게 했을 때 발행, 보증, 배서 여기 이제 약속어면 인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급 제시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자가 없을 때는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 지급은 뭐라고요? 어음행위라고 아니라고요? 아니다고요. 얘는 그냥 사실행위. 우리 민법에서 그냥 돈 갚는 거예요. 당연히 변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발행, 배서, 보증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의사표시가 필요한 뭐가 되냐? 어음 행위가 된다. 수표도 보증, 발행, 배서, 지급 보증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우리 밑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A가 B에게 발행했어요. B가 C에게 배서했고 C가 D에게 배서했어요. 그 다음에 보증인 I가 있어요. 이럴 때 발행인 A 옆에 좀 적으세요. 발행과 동시에 주채무자가 된다. 누가? 바로 A가. 그런데 위에 한 놓으면은 발행인 A에는 얘는 뭐예요? 발행인은 주채무자가 아니에요. 주채무자 누가 돼요? 갑이 돼요. 갑이 언제? 인수했을 때 주채무자가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다시 아래 약속어음에 오시면 발행, 배서, 뭐 보증이 바로 어음행위가 된다. 그러면 환어음에는 어음행위가 5개 있다 했어요. 발행, 배서, 보증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인수가 있고 참가 인수가 있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수표에는 발행, 배서, 보증과 지급 보증이 있습니다. 그 4가지 어음행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이거 복습한 의미는 이 어음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음행위들을 우리가 앞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발행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수에서 공부합니다. 지급은 사실행위지만 우리가 공부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발행 단계, 배수 단계, 지급 단계, 마무리 단계를 공부한다. 그래서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우리 공부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음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거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의사표시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의사표시의 개수에 의해서 법률행위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하나 있으면 단독행위. 일단 대략 두 개 이렇게 합치되면 계약. 같은 방향으로 간다. 우리는 합동행위. 일단 이렇게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니까 요거 여러분이 좀 기억하십시오. 아셨죠? 예. 법률행위의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요거 좀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 어음행위, 수평행위를 공부하는데 좀 수월하다. 아셨습니까? 자, 우리 3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4주차 수업은 바로 이제 어음행위, 수포행위의 우리 12페이지 의 맨 아래 의부터 우리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고생하고 우리 다음 주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